우리 앞에서 주기율표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요쪽 파트 해가지고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부터 한번 나가 볼게. 자,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온에서 상태가 거의 다 대부분 고체지. 대부분 고체. 대신에 예외가 있었는데 수은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액체라고 하는 예외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 우리 실온이라고 하는 거는 룸 템퍼레이처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냥 대략 한 20도 정도를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대략 20도 정도에서 대부분의 금속 원소들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반면에 예외로 딱 하나 수은만 액체로 존재한다. 이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속의 특징.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금속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금속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광택이 있고 열이 잘 전달이 되면서 전기도 잘 통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이게 쉽게 부서지거나 하지 않고 늘어난다든지 얇게 펴진다든지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우리가 이 늘어남과 얇게 펴짐이라는 성질을 좀 한자로 전성과 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뭐 전성, 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금속 원소의 특징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을 잘 형성하는 원소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온이라는 거는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는 경향성이 굉장히 크대. 전자를 잃게 되면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에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또는 기체로 존재하고 있어. 고체 또는 기체. 자, 예외는 브로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브로민은 암기했던 애는 아마 아닐 거야.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암기했던 애는 아니고 17쪽 원소들 중에서 플루오린, 염소 다음에 나오는 애가 브로민이야. 그래서 브로민은 4주기 17쪽 원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자, 비금속 원소의 특징. 이거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정반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비금속은 광택이 없어. 그렇겠지? 우리 뭐 탄소나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생각해봐. 광택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열이랑 전기도 잘 통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예외가 흑연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야. 자, 흑연은 탄소로만 이루어진 애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육각형 모양으로 얘네가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이야. 근데 이런 층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근데 흑연은 좀 특이한 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흑연의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흑연의 자유전자가 이 층과 층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전자가 돌아다니면 전하의 흐름이 생기게 될 거고 전하의 흐름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좀 좋은 그런 비금속 원소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음이온 같은 거 보면 음이온은 뭐겠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을 얘기를 하겠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는 경향성이 크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요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우리 금속과 비금속을 잘 비교를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비금속은 실온에서 고체 또는 기체. 그 다음에 금속 원소의 특징, 광택 있고 열, 전기 잘 통하고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대신에 비금속 원소는 광택이 없고
있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온으로만 따져보면 금속 원소는 양이온,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우리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면 일단 원자부터 한번 봐볼게요. 원자가 어떤 구조인지. 자, 원자라는 건 대부분 우리가 원자 모형을 그릴 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가운데에 원자 핵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라고 하는 애가 돌아다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 애는 얘를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대.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어? 앞에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이런 거 배웠었잖아.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양성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애를 얘기를 한 거였고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을 얘기를 한 거였지. 자,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만났기 때문에 원자핵은 무조건 플러스 전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 원자핵 주위를 돌아다니는 전자라는 구조물이 입자가 있었는데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겠지? 이거는 당연한 거고. 요렇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구조가 원자인데 이 원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얘기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다라는 얘기로 예를 들어 헬륨이라고 해볼까? 헬륨은 플러스 2짜리 원자핵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얘는 전자가 총 2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띄고 있는 식으로 전기적으로 더했을 때 전하가 0이 되는 중성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였고 자 여기서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원소 기호라든지 원자, 이온을 쓰는 방법을 이미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 자, 여기 원소 기호 쓰고 여기는 원자 번호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전화 쓰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는 원자 보는 거니까 그냥 0이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자, 이 원자 번호라는 게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동일하다라는 건데 얘가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수와도 동일하다라는 거야. 왜? 양성자의 수가 나타내는 게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었지? 그런데 원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랑 같고 전자 수랑도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준위라는 게 나와. 에너지 준위. 요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자, 에너지 준위라는 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해. 전자의 특정한 에너지 값. 이 전자라는 게 그냥 지 멋대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얘 나름대로 자기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에너지가 원자핵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원자핵에서 멀수록 높대. 그래서 우리 이 에너지 준위랑 관련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가 에너지라고 치면 원자핵이랑 가까울 때 올라갔다가 하나 멀어졌을 때 올라갔다가 2개 멀어졌을 때 올라갔다가 3개 멀어졌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계단 모양을 띠고 있어. 그래서 여기가 원자핵 간의 어떤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에너지 준위가 커지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그래서 원자핵에서 가까울수록 이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우리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자 껍질이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려워. 자, 정확히 얘기하면 전자라는 게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 그랬지? 근데 그 에너지 준위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원자핵이 있어.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 바로 근처에 있는 전자 껍질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 하나 더 멀리 있는 전자 껍질이 있을 것인데 이 전자 껍질마다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야. 첫 번째면 요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면 요렇게 해당되어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이다라는 거고, 이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는 전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 왜 우리 계단에서 걸어 다닐 때도 딱 계단에 계단이 이렇게 있다 치면 요 면에만 발을 디딜 수 있잖아. 요 중간 부분에는 절대 발을 디딘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데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딱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딱 얹혀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좀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첫 번째 계단, 두 번째는 두 번째 계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있을 때 우리가 전자를 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당연히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니까. 우리 에너지가 낮은 게 당연히 에너지 큰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것이겠지? 에너지를 적게 가지는 게. 그래서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애들부터 차례대로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이 전자 껍질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정해져 있대. 그래서 첫 번째는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최대 8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모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 가장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전자를 채워낸 그 전자 배치를 그릴 줄 알아야 해. 뭐 예를 들어 탄소가 있다라고 쳐볼까? 자, 탄소는 플러스 6짜리 원자핵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6개겠지.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되니까. 탄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 원자핵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쓰고. 자,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한번 봐볼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 2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2개 채워 넣어.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총 8개 들어갈 수 있는 거긴 한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가 6개밖에 없고 이미 2개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썼으니 나머지 4개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의 배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우리 뭐 예를 들어 뭘 해볼까? 나트륨? 나트륨은 플러스 11짜리 원자핵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11. 첫 번째 전자 껍질은 당연히 2개밖에 못 들어가. 이거는 최대 개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개수 한번 따져볼까? 내가 지금 전자를 11개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 중에서 2개는 첫 번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개는 두 번째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세 번째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8개를 여기다가 그려 넣어. 자, 8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장 밖에다가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배치한 안정한 전자 배치를 내가 직접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이게 그 O2에서 그 탐구 중에 이 전자 배치 그리는 란이 있어. 그거 꼭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원자과 전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 원자과 전자,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중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얘기를 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최외곽 전자라 부르거든. 이 최외곽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는 거야. 최외곽 전자가 조금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원자과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같은 족 원소들의 공통점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래. 이거 왜 그럴까?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고? 내가 여기 있는 이 나트륨을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 자, 우리 나트륨은 몇 쪽이었더라? 얘는 1쪽이었어. 우리 1쪽에 있는 애들이 수, 리, 나,
칼이었거든? 내가 이 중에서 한번 리튬 데리고 가볼게. 리튬은 플러스 3짜리야. 그래서 얘는 내가 요거 다시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져올게. 자, 얘는 플러스 3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3이라고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전자도 3개밖에 없어. 전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다가는 하나만 채워줘야 되겠지? 이렇게. 근데 얘를 보니까 나트륨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은 세 번째 전자 껍질인데 여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리튬도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인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최각 전자의 수도 같고 이 애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볼 수 있구나. 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아,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같으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꼭 하나 또 기억을 해야 될 점은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는 0이야. 우리 18쪽이 뭐가 있었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다 채워져 있는 애들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다 채워져 있으면 그게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애들은 그냥 이 상태로만 있어도 안정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반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최각 전자는 각각 2개, 8개, 8개이겠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과 전자로 물어본다면 0개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1쪽부터 17쪽까지는 최외곽 전자랑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거든? 근데 18쪽만 유일하게 최외곽 전자의 수랑 원자과 전자의 수가 다르다는 요런 차이점이 있어. 요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0이라는 거는 꼭 하나 기억을 해놓자. 이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에 대한 얘기야. 우리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 1쪽에 해당되는 금속 원소를 얘기를 해. 자,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수소는 제외한다. 우리 수소는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지만 얘는 비금속이었거든. 그래서 수소는 제외한 1쪽 원소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리나칼, 루세 이런 식으로 외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의 특징은 실온에서 고체야. 왜 그래? 우리 금속 원소 대부분 고체라 그랬잖아. 수은만 빼고. 그러니까 고체겠지. 그리고 은백색 광택을 가지고 있대. 그 다음에 얘네가 밀도가 작고 물러서 칼로도 쉽게 잘려져. 금속인데 칼로 자를 수 있다는 거 되게 좀 특이하지 않아? 그리고 또 얘가 반응성이 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을 잃을 정도고, 공기 중에 냅두면 산소랑 반응하고,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되게 잘 발생시킨대. 그리고 이렇게 녹아있는 수용액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불러. 이런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가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면 걔네가 염기성을 띈다라는 거야. 이 금속 원소들은 일족이니까 당연히 원자과 전자가 한 개겠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야. 이 한 개,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그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랑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얘네들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기만 하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이 하나를 그냥 잃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전자 하나 잃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전자 껍질이 많다라는 얘기겠지. 우리 원자 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전자 껍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자핵의 플러스가 끌어당기는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머니까 당연하겠지. 근데 지금 이 일족 같은 경우엔 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좋다며. 그럼 당연히 얘네가 전자 껍질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이 전자를 잃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 인력이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관할 때 산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랑 쉽게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냥 물 속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바깥에다 냅두면은 얘네가 쉽게 변성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 알칼리 금속의 이용을 보면 리튬 같은 경우는 휴대폰 전지, 나트륨은 도로나 터널의 조명, 그다음에 칼륨은 비료로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다음에 이제 할로젠. 우리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 17쪽에 해당되는 비금속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이제 대부분 기체지. 브로민 빼고, 브로민은 액체니까. 이 할로젠의 특징은 실온에서 이 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 이 원자 분자라는 거는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가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F2, Cl2, Br2, I2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특유의 색이 있는데, 우리 플로린과 염소는 옅은 노란색, 그 다음에 Br 같은 경우에는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어. 얘네도 딱 전자를 하나만 더 얻으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거든? 얘가 반응성이 커. 전자를 하나 얻기만 하면 되니까. 금속이랑 잘 반응하고 수소랑 반응해서 할로젠과 수소를 생성을 한대. 우리 할로젠과 수소라는 거는 HF, HCl, HBr, HI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수소랑 할로젠이 붙어있는 상태.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산성이라는데, 그거는 우리 요거 생각하면 좀 편해. HCl. 이거 뭐야? 염산이잖아. 염산. 염산이니까 당연히 산성이겠지? 자, 얘네들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알칼리 금속이랑 다르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대. 이거 왜냐면 우리 이렇게 원자 핵이라는 게 있을 때 얘네는 전자를 하나 들이는 게 목표야. 그러려면 이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클수록 좋겠지? 인력이 크려면 어떻게 된다고? 전자 껍질이 가까워야 된다고, 원자 핵이랑.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이 할로젠의 이용은 대부분 이제 소독하는 데 많이 써. F, 이거 불소야, 다른 말로. 우리 불소 치약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충치 예방 치약이고, Cl, 염소. 우리 염소는 수영장 물 소독하는 거, 그 락스 냄새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약인데, 이게 우리 상처 소독하는 약 중에 그 빨간 약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 그게 요 아이오딘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렐리즈 피드에다가 숙제 뭔지도 적어서 올려놓도록 할게. 자, 요거 꼭 복습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